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미국인의 절반은 바이든 정부 하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새로운 조사 보고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절반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중 워싱턴 DC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은 지난 1월 8일에서 12일 사이에 성인 5,3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는데 이 중 50%는 복음주의자들이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오직 9%만이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39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 입국이 영구 금지된 선교사가 유럽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국제자유연맹은 지난 1월 터키 당국이 데이빗 바일 선교사에 대해 영구적으로 재입국을 금지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를 유럽 인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연맹에 따르면 캐나다계 미국인 선교사 바일은 2016년 터키에서 주방 위협에 직면했는데 터키 내무부는 19년 동안 터키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바일 선교사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며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무신론자와 세속주의 단체들은 바이든의 연설이 너무 종교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무신론자와 세속주의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의 가톨릭 신앙을 암시하는 성경적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연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은 지난 2월 4일 바이든이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연설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5세기 기독교 신학자 어거스틴의 말과 성경 시편 30편 5절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상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하원소치위원단의 심리가 어제 종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16시간 변론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전날 새로운 영상과 사진 등을 제시하며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시위대의 적나라한 폭력과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며 호평을 받았던 9명의 소치위원은 어제 상원 의원들에게 트럼프를 탄핵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심리를 마쳤습니다.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제이미 레스킨 하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 때 설 때를 대비해 준비했던 질의 목록을 읽어내려가며 대통령이 정부에 대한 폭력적인 반란을 선동했다면 그것은 중범죄인가 경범죄인가라고 묻고 어떻게 투표할지 정할 때 상식만을 사용해달라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약업체 화이자 모더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억 회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유튜브 연설에서 모더나와 백신 추가 1억 회분, 화이자와 백신 추가 1억 회분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4억 회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2억 회분이 더해져 총 6억 회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3억 명이 접종 가능한 물량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현재 2,800만 2,240명, 누적 사망자 48만 6,92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배포량은 총 6,828만 5,500여 회분, 실제 접종은 4,639만 200여 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빙판길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오전 텍사스주 포트워스 인근 35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130세대가 추돌해 최소 6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포트워스 소방본부 대변인은 여전히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알칸소주와 켄터키주에도 얼음 폭풍주의가 발효됐으며 대서양 중부에 또 다른 겨울 폭풍이 불어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도로가 얼음으로 뒤덮이면서 공무원들이 중부 지역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쿠데타 지역인 미나옹 홀라잉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 군부 전현직 인사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제 백악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행정명령에서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지난 1일 쿠데타는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미얀마 문민정부를 전복하고 정부 지도자, 정치인, 인권운동가, 언론인, 종교 지도자를 부당하게 체포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표현한 미얀마 국민의 의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어제 코비드-19 남아공 변종의 첫 번째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는 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이후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B1.351의 첫 번째 사례가 주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1월 말에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 사례가 처음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주내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 첫 사례는 락아일랜드 거주자라고 보고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는 어제 2,838건 이상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보고했으며 이 바이러스로 인해 102명이 추가로 사망했고 전날 6만 9천 회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자 115만 5,833명, 누적 사망자 2만 1,985명을 기록하고 있고 7일 주 양성률은 전날과 같은 3.3%를 유지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영국의 TV 채널 BBC 월드가 현지 시간 오늘부터 중국 내 방송이 금지됐습니다. 영국에서 중국 관영 TV 방송에 영국 내 면허를 취소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BBC 월드 뉴스가 중국 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국가방송 텔레비전 총국은 중국 내 BBS 면허를 취소했으며 영어 방송인 BBC 월드 뉴스는 중국 내 대부분 TV 채널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고 일부 호텔과 레지던스에만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영국 코로나19 유전체약 컨소시엄의 샤론 피콕 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켄트 지역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을 휩쓸었다며 전 세계도 휩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켄트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10년 후에도 계속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매우 추운 날씨 보이겠고 저녁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5도, 밤 최저 기온 5도. 주말인 내일은 계속해서 눈이 내리겠고 밤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겠습니다. 눈 적설량은 1에서 3인치입니다. 주일에는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다시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14도, 밤 최저 기온 마이너스 5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